안녕하세요. 어, 오늘 월요일인데, 회사 출근하시면은, 어, 첫날이고 해서 늘 좀 부담이 되는 하루였을 건데, 오늘도, 어, 줌 설명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셨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땡땡씨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시작을 했고, 그거를 또 핑계로 해서 지금 단체 고발자 명단에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됐음도 모르고서 자기가 이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 그 단체 고발 저희가 그 김땡땡 게임 횡령에 대한 보석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조사 진술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구두상에 어떠한 내용 전달이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견서를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메일을 받자마자 작성을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 주된 내용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던 그 단체 고발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또 인위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명단을 가지고서 작성을 해서 고발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발 들어갈 뭐 자금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뭐 그 정도가 정보의 정도나 증거가 될 만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어, 납득을 시키고 어,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스스로 하든 말든 그거는 별 관심 밖의 것이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체 고발자의 명단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중으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가지고 쓰면은 이것 또한 개인정보 어, 이용이 불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라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에 단체 고발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375명 플러스 대표 고발자 해서 376명이었지만 지금은 1420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뭐 수사를 그 조사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막지는 못하는데 거꾸로 제가 이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14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 그 피고소인의 잘잘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을 불러서 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진술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조금 시간 낭비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 고발자와 소수의 인원이 그 진술에 참여를 한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자의 명단을 보면은 그 출생 연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담당 형사가, 담당 수사관이 그 울산 경찰청하고도 통화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이 땡땡 씨가 피해를 보았는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잠재적인 피해자지 그 실제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면은 울산경찰청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울산경찰청에 고소를 했느냐라고 저한테 묻길래 아니다. 우리는 고소를 하지 않았고 거기 울산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사기, 어, 시세 조작, 유사 수신, 뭐 이런 혐의로 해서 다수의 숫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소를 하지 않고 고발을 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고소를 하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처음에 자기가 금융적으로 현금을 은행에서 그자본에서 거래소 들어가서 크립토를 사는 순간부터 그때까지의 움직였던 돈의 액수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소를 한다라고 해서 해지를 하고 그 피해 금액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지를 하고 그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현금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185만 원을 제가 투자를 처음에 초기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185배가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만 원이다. 그럼 내 수중에 만 원이라는 거를 증명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소를 하면은 우리가 고소한 그 피해 금액만큼을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단에서 돈을 쌓아 놓는 게 아니다. 쌓아 놓은 거를 뭐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수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금이 아닌 어, 비트나 이더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환수가 될 때는 아마 비트나 이더도 있겠지만은 현금으로 감춰놓은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뭐 환수가 되겠죠. 그럼 뭐 그 금액 가지고 우리는 그런 배상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사소송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좀 짧게 잡아갖고 한 2년 만에 이게 다 판결이 났다. 그 다음에 민사로 또 들어가가지고 배상을 받도록 이제 민사소송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해놨는 건 전부 다 뭐 형사소송밖에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현 상태에서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는 거의 뭐 우리는 이건 잠재적인 피해자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그 돈을 회수하는 데는 뭐 오리무중이다. 언제 될지 묘연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사가 그 담당 수사관이 울산경찰청에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걸 들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피해 금액이 이미 걔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용했었던 횡령했던 이런 돈들의 행방이 어느 정도 이미 나왔다라고 보니까 그 수사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조금은 많이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요. 여기까지가 이땡땡이가 강남경찰서 시위를 뭐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서 어, 조사 진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니까 뭐 정보관이
연락이 오고 담당 수사관이 와서 뭐 통화를 했든지 만났든지 그렇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더 강력한 걸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나 일단은 저희는 시위를 할 거예요. 제가 대표 고발자로서 그 사전 미팅이든 아니면은 첫 이제 조사 진술이든 하러 가게 될 때 그 시위 플러스 언론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일단은 그 지금까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고발자 수가 여기에 참여한 시위자 수보다 더 월등히 많다는 내용,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좀 기사화되는 자료로서 전달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땡땡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사 진술 일정을 잡고 뭐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화면 공유를 하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보티움의 정땡땡이라는 SO가 어젠지 오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K스테디움 글로벌 홍보를 위해 한 달간 외국 일정을 마치고 시사 적응도 하기 전에 경기도부터 제주까지 계속 미팅하느라 잠을 못 자 기절수명하느라 이제 글들을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K스테디움 글로벌 홍보를 한대요. 지나갔던 멍멍이도 참 웃을 이야기죠. 이게 홍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을 홍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홍보라는 게 여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를 갔다 온 걸로 아는데 미국 하나 갔다 온 게 글로벌 홍보인 거예요. 정말 아, 웃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해서 제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각자 입장들은 충분히 이해가나 SOM들끼리 비방하는 걸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면은 이미 제가 캐나다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땡땡 송땡땡의 SO 뭐 거기에 SO들이 운영하는 방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캡처 본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처음과 달리 K 스테디움과 커뮤니티 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규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SOM이라는 거를 저는 오늘 사실 잘 모르겠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분명히 어, K스테디움의 커뮤니티 풀 쪽에 관련되는 덱스를 영문본을 봤었는데 거기에는 SOM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SOP까지는 알겠는데 스테디움 오너 파워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SOP라는 거는 보팅 파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OM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SO는 그 스테디움 오너, 왜 이 이네들을 스테디움 오너라고 하는지, 여기서 스테디움이라는 K 스테디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SO의 명칭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웃긴다. 그런데 M이 붙는 거는 멤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SOM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디움 오너가 SO만 이야기를 하면은 SO 하나를 지칭을 하는 거지만은 멤버가 들어가니까 거기 그 SO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을 통칭해 가지고 그래서 SOM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OM들끼리 비방하는 거를 이제 쓴다 이거죠.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비방하는 그런 K 스테디움 성공을 통한 KOK 정상화에는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뭐냐면은 K 스테디움은 KOK가 이제 아니에요. K스타로 저기 기축 통화가 바뀌어 버려요. KOK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KOK 정상화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방은 이브티움 노드에 관심 있거나 위임함들께 K-스테디움 정보와 함께 앞으로 덱스 그래스를 활용해 손실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니탄 네탓하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서 덱스 그래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덱스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덱스라는 그 단어 속에 거래소라는 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뭐나 하면은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예요. 그러면은 덱스라는 말 속에 거래소 exchange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덱스 거래소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조차도 없는 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덱스 대신에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면은 발음이 되게 좀 그래요. 우리가 뭐 SEX처럼 CEX를 그 발음하면 좀 그래서 제가 그 발음은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덱스라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요 덱스에 대해 가지고 덱스라는 거로 덱스를 활용해 손실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가 또 잘못됐는지를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K-스테디움 성공은 SO가 아니라 SOM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SO나 SOM이나 여기에서는 똑같은 하나라고 봐야 되고, 단지 여기 SO라고 하는 작자들은 소위 말해서 POS처럼 지분이 많다는 차이고, SOM들은 그 개미 투자자처럼 좀 상대적으로 SO에 비해 가지고 그 투자 자본이, 투자 코인 수가 좀 적다라고 봐야 돼요. K스테디움이 성공해도 분명 이 중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기갑을 또 한 게 이 말인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게 송땡땡이가 맨날 했던 이야기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지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서 저기 어 뭐 말로는 강의라 그러는데, 그런 고귀한 뜻을 가지는 그런 강의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걸 설명을 하고 다녀요. 근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대부분 분들이. 가격만 쳐다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 개혁회에서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학습적인,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했다고 해가지고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사실은 그 보상 체계만 보고서 이게 한 부분이 많고 다른 거 뭐 넷플릭스를 뭐 넘는 그런 그 플랫폼 사업을 한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캐시를 쓰지 않고 캐시가 아니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그런 경우를 하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회원 가입이 돼야 되고 회원 가입이 되더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졌는 그 KOK가 없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뭐 어쨌든 간에 어, 그 좀 말이 좀 안 된다. 이제 커플에선 투자 방식에 따라 작게는 몇 프로에서 많게는 수십 프로 차이가 날 것이고 투자 방식에 따라서 작게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가 되면은 70, 20, 10%로 해가지고 그게 뭐 전체한테는 70%는 공평하게 다 나눠지고 그 다음에 20%는 뭐 몇 개의 그 노드 그 다음에 또 10%는 또 몇 개 뭐 이래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프로에서 수십 프로 차이가 날 거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투자든 간에 제가 알고 기로는 그거는 커뮤니티 풀 전체가 보트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몇십 프로까지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대행해 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했다고 결과가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것들 대행 안 해주고서는 커뮤니티 풀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도 말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유동성 풀의 공급은 수시로 변하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토큰 가격 또한 회사 사정이나 여기서 왜 회사라는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좀 무식해도 회사 사정이나 로드맵 일정에 따라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로드맵이 뭔 영향을 한 번이라도 끼쳤나요? 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K스테디움이 메인넷으로서 이미 론칭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 거 K스테디움 이미 나왔다라고 자기들 말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K스테디움 메인넷 나왔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제너 드래곤이나 뭐 해시 베가스인가 뭐 그런 놈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 포커하고 그 다음에 뭐 보수도 뭐 몇 가지가 또 나왔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일종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 로드맵이 다 진행이 걔들 말대로 하면은 진행이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지금 가격이 어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 전에 0. 뭐 한 1불 때나 0. 몇 불 때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0이 한 개 소수점 밑에 0이 한 개 더 생겨버렸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그래서 제가 성공한 노하우 중 하나인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이버티움 스포츠즈 단 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으며 스포츠즈 그러니까 뭐 지원단이라고 보는 거 같죠?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온오프 라인으로 K스테디움 식구분들께 배운 것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자기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고 성공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는 뭐 좀 다르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말뜻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그 K스테디움 식구분들께 배운 것을 나눌 것이다. 블록체인 관계자들에게 인정받는 박준머식이 에쏘님을 영입한 것도 디스코드를 발전시키고 복합화시킬 인력 양성을 위한 빅피처 중 하나였습니다. 뭐 디스코드하고 이 블록체인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뭔가를 가르쳐준,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은 더 좀 웃긴 이야기가 좀 있어요. 과거에도 돈을 번 사람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전산 문제였고, 돈 번 사람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전산 문제였고, 이제 앞으로는 전산 부분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에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 내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웃겨요. 표현을, 이게 컴퓨팅 아퍼레이팅 하는 거잖아요. 조작하는 거지요. 앱을 조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본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이거를 전산이라고 하는데, 전산이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전산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그 앱을 깔고 뭐 이런 것들을 전산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아이고, 너무나 뭐 정말 부끄러운 건 왜 자꾸 제 몫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덱스를 이야기하려다가 밑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그냥 한 번만 표현할게요. 섹스라고 해요. CEX라 해가지고 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CEX를 사용을 하는 쪽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그 빗썸, 그 쿠코인, 바이낸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앙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덱스라는 거는 탈중앙 거래소예요. 탈중앙 거래소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보듯이 중앙 관리 기관이 있는 거지요. 근데 덱스라는 거는 어, 중앙 관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접근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 작자도 제가 보기에는 덱스를 쓸 줄 모를 거예요. 덱스를 이용할 줄 모를 거예요. 덱스는 CX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면은 CS 센터라고 CS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가면은 그게 답변이 와요. 근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그걸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대로 되는 이 절차를 모르고 운영을 할 줄 모르면은, 조작을 할 줄 모르면은 이거는 이용을 못 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앱을 이용하고 이런 수준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돈 번 사람과 피해 본 사람의 그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전산 문제였대요. 근데 이 쉽다면 쉽고 한 그 기존에 이 앱을 이용을 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개 한 8, 90%는 80%는 분명히 넘을 거고 한 90% 정도가 이 앱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현금화하고 또는 스테이킹을 하고 뭐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10%도 미만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덱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또 밑에 또 있네요. 우리들 모두 게임이든 덱스 거래소든 덱스 거래소가 아니고 그냥 덱스든 이용을 해야 가스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기가 찬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모두라고 하는 사람은 커뮤니티 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해야 돼요. 덱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스비가 발생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 재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 돈이라고 하면 아니고 생 코인을 그 커뮤니티 풀에 잡아넣어 버렸잖아요. 생 코인, 내 원 코인들은 전부 다가 이제는 내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로 CU가 돼버린 거죠. 잘 가. 그런데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는 그 원코인에 해당이 되는 이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 코인을. 그럼 이자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얘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스비가 발생이 돼야 돼요. 이 가스비가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게임이든 덱스를 이용을 해야지 가스비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70이고 60이고 저같이 뭐 50대라서는 치더라도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게임 하려고 보면은 이 휴대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알 돌아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두침침한데 이거를 해야지 내가 내 거를 해가지고 내가 가스비 발생시켜서 내가 그 가스비를 가지고서 이자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엔 지팔로 들어가서 지가 가져가는 거 쓰고 가스비 만들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이너스, 늘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 이렇게 가스비가 발생하는데 노드의 위임만 하고 누군가가 사용해 주기만 바란다면 지금도 불평불만하고 시위하는 이런 곳에 과연 신규가 들어와 많이 사용할까요? 얘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리프를 한다면서요. R2E를 한다면서요. 내가 쓸 줄은 모르는데, 이거 좋다라고 어떤 사람이, 리프를 할 수 있어요? 말이 하나같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신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리플이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되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이용도 해봐야 하기에 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전략을 짜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요? 어떻게 전략을 짜냐고요? 말로만 전략인데 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것 자체가 내가 쓸 줄 모르는데 내가 그 게임을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내가 K-스테디움이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누가 전략만 짜놓는다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생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하고 리플을 해요. 리플을 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리플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써보고 내가 이용을 해보고 좋으니까 이거를 해봐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해요.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붙잡고 그 다음에 이 컴퓨팅 오퍼레이션 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1대1로 가르쳐 줘도 잘 어려운 게 뭐 또 이게 그 동영상처럼 뭐 교육 자료를 만들어 띄운다고 누가 그걸 보고 따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원망과 비방으로 K 스테디움마저 무너지게 할지 K 스테디움 성공의 길에 함께 승승시켜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길을 선택해 함께 웃는 쪽을 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뿌듯하면은 이런 뭐 바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 바다가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큰 바다 뭐 대양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K 스테디움은 무너질 것도 없어요. 이미 시작도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 기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너질 것 자체도 없고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K 스테디움의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뭐 선택을 하래요. 뭐 선택이란 말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울고 저렇게 해도 울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지가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커뮤니티 분위기와 가리기 또는 강태의 양측 의견이 달라서 지켜보았으나 이제 박준 저는 이름 알아요. 에쏘님이 운영진들과 상의 후 정한 리버티움 운영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기에 규칙에 맞는 커뮤니티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송땡땡 에쏘님도 누군지 알겠죠? 본인 위치에서 헤이 스테디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특정인 또는 타 노드 비방의 걸로 보팅, 뺏기, 악습은 리버티움 노드의 SOM 분들부터 건절해 가는 선순환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들끼리도 되게 싸웠어요. 저 뭐 듣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송땡땡 파, 김땡땡 파.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보팅 파워로 따지면은 83대 한 17 정도로 송땡땡이가 강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비방한다는 타노드방 비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 그 보팅 파워를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뭐 그렇게 좀 지들끼리 뭐 그렇게 했는갑죠. 나머지는 그 이게 이제 끝인데 아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8레벨, 7레벨, 6레벨, 5레벨, 4레벨, 3레벨, 2레벨, 1레벨 있으면은 8, 7, 6, 5, 4, 3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수준 차이가 없는 정도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정말 무지하게는 저희나 그
8765 뭐 이런 그 고레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직급자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레벨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전혀 없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띄운 사람이 한때는 뭐 어디 하고 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되게 그 저기 뭐고 좀 아는 그런 저 직 그 뭐고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그나마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을 시킨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처럼 뭐 커뮤니티 풀로 안 간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커뮤니티 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 계속적으로 쏟고 있다. 정말 또 쏟고 쏟고 쏟기고 쏟기고 언제까지 쏟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골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슬픔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이런 거를 넘어서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발 정신들 차려야 돼요. 글로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라는 거는 뭐 영어 좀 하고 미국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선진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글로벌이 아니단 말이죠. 글로벌 사고라는 거는 후진국, 그 개도국에 있는 사람, 뭐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글로벌한 인재라고 하고 글로벌적인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 미국식의 사고를 가지고 미국에서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적인 사고를 가지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플랫폼 사업에 중점적으로 말로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는데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을 계속 해왔으면은 이 모양 이 꼴이 안 생기지요. 그게 돈이 뭐 수백억이 1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KK 플레이 앱 하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발 자금으로 제가 보기에는 150,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해갖고 한 150억 정도가 이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서 KOK 플레이 앱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갖다 얹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서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참, 이런 내용 보고, 어, 앞에 뭐 이 땡땡이 이야기한 내용도 제가, 아, 정말 상식이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글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도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속을 거냐 이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뭐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